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S&P 500 ETF를 사는 것은 마치 연 10%짜리 적금을 사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은 주식 투자 서적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주식 투자의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저 장기투가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책이죠. 43페이지 역사를 돌아보면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은 2년마다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은 6년마다 발생해왔다. 30% 이상 하락하는 무서운 약세장은 1929년과 1932년 사이의 공황 이후 5차례나 찾아왔다. 약세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하는 이가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158페이지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392페이지 S&P 500 지수 500개 종목을 보유한 ETF는 자동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연 10%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수익률은 개인적으로 조사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올릴 수 있는 실적이다. 월가의 영웅 392페이지에 쓰여있는 이 말은 누구나도 동의하고 누구나도 믿고 있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S&P 500 ETF를 사는 것은 마치 연 10%짜리 적금을 사는 것과 같다고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라서 연평균 수익률이니까 조금 덜 벌 때도 있고 더 벌 때도 있겠지? 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는 어느 정도 담담히 견뎌내죠. 하지만 막상 눈앞에 마이너스 20-30% 파란불이 자신의 계좌에 찍히면 이번의 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면서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던져버리죠. 더 떨어지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면서요. 이 그래프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에 속한 기업이 만들어낸 수익과 S&P 500 지수를 비교한 거예요. 주황색이 주당 순수익인 EPS이고 파란색이 S&P 500 지수예요.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죠. 이렇게 날씨가 계절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가도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가끔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봄에도 며칠 정도는 추운 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위기는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미래에 인간은 문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퇴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은 문명은 앞으로 무조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수천 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은 본성을 보더라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겨내고 인간은 문명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곧 기업이 발전한다는 말이고 기업이 발전한다는 말은 곧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개별 기업으로 보면 덜어는 망하기도 하겠지만 기업의 총합인 S&P 500 지수는 문명의 발전을 따라 꾸준히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번 위기는 다르다고요? 이 그래프는 1930년부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약 연평균 10%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수익률이 10% 언저리에 있었던 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덜어는 1년에 40%를 폭락하기도 했고 덜어는 40%를 폭등하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 500은 연 10%짜리 적금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최근 30여 년을 보면 수익률이 떨어진 해보다 오른 해가 더 많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P 500 주가 그래프를 보더라도 최근으로 갈수록 더욱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말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고평가되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인간 문명의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라고요. 이번 위기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지금 바로 S&P 500 ETF를 사세요. 미국에 상장된 S&P 500 ETF인 SPY, IVY, VOO 같은 이런 애들은 1년에 양도 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250만원을 넘어가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붙게 돼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S&P 500, KB스타 S&P 500, 코덱스 S&P 500 ETF들은 비과세 되는 금액은 없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15.4%로 미국에 상장된 ETF에 비해서는 저렴해요.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할 분들은 미국에 상장된 ETF가 유리하고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해년마다 주식을 팔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팔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는 비교예요. 여러분, 샀다 팔았다 와리가리 하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기려고 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넘겨요. 겨울에 가끔씩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시장 평균을 넘기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절대로 시장 평균을 못 이겨요. 보이시죠?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와의 대결 결과가. 그러니까 투자금별로 국내 ETF와 해외 ETF 중에서 어느 것이 세금이 더 유리한지 복잡하게 계산해서 비교하고, 거래량 비교하고, 매수 타이밍 잡으려고 이동평균선 분석하고, RSI 지수 분석하고,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S&P 500 ETF 아무거나 일단 사세요. 일단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계속 사세요.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물론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진짜로 세금을 생각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 같은 것을 사는 것이 최고이긴 해요. 왜 그런지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 넣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지금까지 10%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연 10%짜리 적금과는 정말 다른 것이다. 그러니 장기 투자를 해야 연 10%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위기는 올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극복해낼 것이다. 인간은 문명이 퇴보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